이 정도 이제 인터뷰가 진행됐으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매출과 수익률이 얼마일까? 네, 궁금할 건데 예, 어바웃으로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은 4,500 오. 대가 나왔고요. 마진율은 평균 15% 정도 오. 되고 있습니다. 명품에만? 네, 명품만요. 와, 4,500에 15% 괜찮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면을 한번 써봤어요. 둘 중에 누가 투트랙일까요? 여기 티가 나죠? 네, 옷을 입어갖고. 자,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시작해봤어요. 지금 일본 구매 대행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명품 구매 대행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좀 일본보다는 좀 명품 구매 대행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비즈니스, 그리고 마이지로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드리려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몸꿈사에서 마익지로라는 활동하고 있는 지로라고 합니다. 일본 구매대행이랑 명품 구매대행 두 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투트랙님 처음 뵙게 된 거는 작년 12월부터 1월에 시작했던 일본 구매대행 그 사기 컨설팅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몸꿈사에서 진행하는 명품 구매대행 1기 수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2월, 3월, 4월, 이제 5월 해가지고 4개월째 명품 구매 대행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이지로님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는 일본 구매 대행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컨설팅 들으면서 했으니까 한 6개월 차 됐고요. 그리고 명품 구매 대행은 올해 1월에 들어서 2월부터 업로드를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2, 3, 4, 5, 4개월 차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무직으로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입사를 할 때부터 사실 요즘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늘 이제 약간 그런 두려움과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뭔가 돈을 벌 수가 있을까? 근데 언젠간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2017년부터 막 이런 구매 대행, 뭐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 때부터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점점 더 이제 나이는 들어가니까 빨리 나와서 제 능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이지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출장을 많이 가시는 일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에 출장 갔을 때 어떤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엄청 저렴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몇 개를 구매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번 팔아봤는데 그게 바로 나갔더라. 아, 예,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예,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와, 이게 이런 쪽으로도 사람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처음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예. 당시 이제 주변에 동료분들이 거기 가면은 뭐가 좋으니까 아니면 뭐가 싸니까 이런 거 좀 사봐.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산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본 거죠. 이게 중고가로 얼마가 팔리지? 그게 이제 헤드셋이었는데. 헤드셋? 예. 어떤 헤드셋이었죠? 브랜드가 뭐였죠? 그 보스 거. 아, 보스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인데, 그때는 이제 좀 옛날이어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출장을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노이즈 캔슬링 거기 가면은 싸다. 그래서 얼마나 싼데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뭐 한 10만 원 더 비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구매할 때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40만 원이고. 그러면 계산이 그럼 4개를 사서 3개를 중고나라에 팔면 이거 한 개 값 나오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때 또 유럽에서 또 자기가 그냥 거기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선물용으로 사는 그런 걸로 했다면 네. 또 부가세도 환급을 받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권 딱 내밀면 네, 바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한국보다 사니까는 어쨌든 이득이구나, 그런 게 있었죠. 2개 더 꿀꺽할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아쉽다. 네, 아쉽네요. 어쨌든 그런 좀
특별한 경험들이 지금의 지로님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안정적인 직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선망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어떤 계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딱 중단하고 바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고민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늘 이제 저는 주변에 얘기는 했었거든요. 나는 늘 이제 뭐 이직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그래가지고 근데 이따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나름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결혼도 이제 회사 일정에 맞춰 늦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근데 이제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내가 정말 올인을 해보자. 한 번뿐인 인생에 제대로 한번 내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 내 책임으로 생활을 해보자. 그럴 능력을 지금이라 40 전에 키워야 이제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2017년부터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생각보다 회사 밖에 그리고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 이커머스가 커지고 있고 기회가 되게 많고 또 진짜로 그렇게 자본을 많이 태우지 않고 리스크가 크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더 이제 40 넘기 전에 아내랑 이제 상의 끝에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일본하고 이제 명품 둘 중에 이제 일본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품 구매 대행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이걸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네. 이게 어떤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처음에 이제 중국을 혼자 시작을 했다가 한 달째 이제 일본 컨설팅을 배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구매 대행이란 게 서비스업이고 들어가는 품은 똑같잖아요. 근데 기왕 품을 드리는 거 단가가 높은 걸 팔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아폰 매니아님의 위험한 4시간 같은 그런 걸 좀 꿈꾸면서 좀 단가가 세면서 좀 제품의 CS가 덜한 게 뭐가 있지 하니까 자연스럽게 명품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본 그 수강을 하면서도 저는 늘 약간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가 모토거든요.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저 같은 초보들이 접근하기엔 정보가 너무 불투명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명품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믿을만한 업체인지도 잘 모르겠고 공급해주는 물건이 명품이 진품인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병행 수입을 유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다른 업체들 알아보면 그런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초보가 제품을 본 눈도 없고 제가 막 명품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덜컥 뭘 이렇게 수입하기가 너무 위험하던 차에 내가 딱 찾던 그런 모델이 정확하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저없이 수강을 했었죠. 지금 명품 구매 대행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 다른 그 일본 구매 대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차이점은 뭐 제일 큰 거는 한 번 팔 때 단가가 크니까 낚시로 따지면 대여를 낚아올리는 좀 손맛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품은 더 나가서 약간 패션 업계랑도 밀접하니까 또 그 해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들, 색깔들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명품은 저도 이거를 알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 아무나 구할 수 없어서 명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단순히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고 이 명품 만드는 브랜드 업체에서는 아무나 사지 못하게 살 때 좀 힘이 들게 일부러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요즘 피카츄가 워낙 화제니까 피카츄 관련 뭐 과자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생산도 쭉 올라가잖아요. 뭐 가격이 좀 변할지언정. 근데 명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수요가 많아도 공급은 일정. 그게 이제 명품이 그 시즌에 맞춰서 제품 공급량을 딱 정해놓고 수요가 이렇게 팍 튀면 그냥 팍 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음 시즌 내년에 다시 내놓을지언정 지금 수요가 폭발하니까 더 만들어야지 이런 거는 정말 드물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공급량을 알려주진 않죠. 명품업계에선 또. 근데 이제 수요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찾는 게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좀 잔잔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 그런 브랜드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품. 최근에 알아봤던 그런 구매 대행 명품 브랜드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요는 요즘 팍 치고 올라가고 수요 폭발하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셀린느, 그 다음에 프라다. 프라다도요? 프라다도 의외네. 요즘
많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 옛날 브랜드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 때는. 음.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영해지면서 그 특정 모델이 있어요. 프라다에서 되게 많이 찾는. 그거는 지금 구할 수도 없고 그 제품들은 이제 올리면 바로 팔리는데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올이죠, 디올. 디올. 네. 이게 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그렇죠. 보통 2030이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뭐 샤넬 뭐 이런 거 아니네요. 샤넬. 샤넬은 원래부터 샤넬 뭐 그쵸. 에르메스 이런 거는 그분들은 이제 축구로 따지면 이미 메시, 호날두급이고 그렇죠. 그분들은 원래도 구하기 힘들었고 지금도 구하기 힘들고 지금도 있으면 그냥 무조건 팔리는. 그렇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구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바잉 때까지 시간이 2달, 3달 걸리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셀린느, 프라다, 디올 요 세 가지가 정말 요즘에 핫하다 이거죠. 그렇죠. MZ 세대들한테 좋은 이런 또 엄청 찾는 브랜드인가 보구나. 요즘 이제 MZ 분들은 더더욱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왜 같은 옷이나 같은 뭐 이렇게 가방 메고 갔는데 지하철에 똑같은 거 누가 메고 있으면 싫잖아요. 그쵸, 조금 불편하죠. 그쵸.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MZ 분들은 그런 게 훨씬 강해서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는 지금 너무 엄청나게 뜬 거고 또 그 외에 소규모 이제 좀 MZ 세대들한테 뜨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계속 이제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세 개 브랜드만 다 판매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네.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저도 뭐 거의 매주 한두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 그래서 뭐 고객분들이 이제 가끔 연락을 주시거든요. 이런 브랜드는 구할 수가 없냐. 그럼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사이트에서 사갖고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명품 구매 대행은 어떤 절차가 되는지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주문이 들어오는 건 똑같고요. 네.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 주문을 이제 중국처럼 소매 사이트에 넣는 게 아니고 예. 중간에 이제 에루샤의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를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럼 에루샤가 현지에 있는 공급 업체들에게 그 발주를 넣어서 이제 거기서 배송까지 책임져주는,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매점을 끼지 않고 도매사를 끼고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매사가 믿을 만한 도매사였고, 예. 그리고 그 도매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웬만하면은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구하기 도매사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그 도매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 현장에서 사오는 그 매장에 가서, 근데 이 도매상들은 좀 더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고 다른 도매상과의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품을 좀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에루샤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상품을 올려놓고 네네. 도매업자한테 이제 나중에 팔리게 되면 요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죠. 지금 여차여차해서 현지에 갔는데 현지에 제품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는 그러면 그냥 취소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기다려달라 그러는구나. 네, 근데 명품은 취소를 하니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어차피 이거 명품 바로 바잉 안 되는 거 알고 샀는데 왜 자꾸 취소를 하라 네, 그래? 기다릴 건데. 그래서 저는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일본은 욕 뒤지게 먹죠. 일본은 그냥 현지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환불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는 걸 도대체 왜 올려놓은 거야? 뭐 이러면서. 예. 근데 명품은 어차피 알고 있어. 오래 걸리는 거 알고 왔고. 그럼 배송 지원 어떻게 때려요? 그리고 배송 지원은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저는 이제 에루샤에 바잉을 넣으면 보통 다음날 바로 그냥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서 웨이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환불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한 99%는 웨이팅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웨이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배송 지원을 한 2달, 3달까지 쭉 하고, 이제 저는 고객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너무 정말 2달, 3달 기다리면 제 돈이 묶이니까 한 달만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안 되면 환불을 하시죠.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네요. 도매 업체가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신경 쓰지 않고 네네네. 내가 상품을 올린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매 업체에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나요? 이런 거는 그래도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못 구해요. 그런 건 있죠. 처음에 강의를 할 때 하이엔드들, 예를 들면은 샤넬, 아까 말씀하신 에르메스,
그다음에 디올 중에 이제 몇몇 그 라인이 라인들, 있어요. 예. 네, 새들이라 불리는 그 라인들은 전문 용어 나왔다. 이거는 올리면은 안 된다. 음. 근데 저는 그때는 좀 약간 왜 투트랙님 수강을 들은 직후여서 이 투트랙님 수강생 출신 뽕이 굉장히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바잉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봐야 뭐 한 2, 3주 뒤에는 되는, 그러니까 배송이 지연되는 수준이겠지. 그리고 그 디올 새들 라인을 올렸다가 주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3월 달에. 근데 그게 거기서 내 뽕이랑 뭔 상관인데? 아까 저는 이제 그 고객들 CS 이런 걸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좀 자만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옥 같은 또 지옥 같은 일이 펼쳐졌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이게 완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네, 그거를 그때 알았죠. 참 재밌네요, 이야기가. 그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테고리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요즘 트렌디한 건 다 팔거든요. 카테고리 상관없이. 아, 카테고리 상관없이 브랜드 위주로 가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으로 핀포인트를 저는 좀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매 대행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이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예, 지로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나 뭐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뭘 입고 나왔더라. 그럼 저는 그러면 다음날 바로 올리거든요, 그냥. 그 제품이 뭐 옷이든 신발이든 팔찌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네. 예, 저는 명품은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패션 쪽이랑 좀 교집합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명품 중에 스테디하게 쭉 팔리는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은 이제 병행수의 업자들이 좀 잡고 있는 게 있어서 가격적으로 좀 경쟁이 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보면 신생 업체니까 좀 약간 트렌디하고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좀. 그리고 왜 투트랙님도 늘 강조하시잖아요, 구매업자들은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필수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스타나 그런 것들 활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올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품도 저는 다양하게 좀 팔려요. 뭐 가방, 지갑 이런 건 기본이고, 뭐 팔찌, 신발, 뭐 옷들, 머리핀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매 대행 업자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객단가도 좀 살짝 궁금해요. 객단가는 이제 보통 이제 80에서 100만 원 대가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이야, 이거 하루에 두세 개 팔리고 샷다 내려도 되겠는데요? 그쵸. 좋네요. 여러분, 이게 참 매력이에요. 자, 근데 또 이러다 보면은 고객이 물건을 받고 반품하는 경우가 사실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하죠. 여태까지 이제 물건 받고 실제 반품에 이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반품하겠다는 분은 한 분 있었거든요. 이게 가품으로 좀 의심스럽다. 근데 제가 명품을 4개월 하면 느낀 거는 이 명품 시장이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혼탁하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 제품, 뭐 이런 제품에 뭐 여기에 뭐 이쪽에 실밥이 5개가 되는데 뭐 4개면 가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보증서 왜 없나요? 그쵸.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에루샤가 다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 같은 것도 이제 다 잘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세관 통관 서류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 정식 세관을 거친다, 이게 참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세관을 거치는데 가품이면 세관 통과가 힘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번 베이스로 깔고 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한 분은 바잉이 됐는데 현지에서 배송 준비 중인데 취소하겠다고. 네, 좀 약간 진상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해드렸고, 그때 뭐 또 주문이 잘 들어왔어요. 바로 상세 페이지에다가 특정 제품 이거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도 사실 에루샤 CS 여쭤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된다라고 팁을 주셔서 그대로 또 판 경험이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좀 고객이랑 싸우는 걸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반품은 그냥 웬만하면 받아주자라는 생각으로 있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사모님이 되게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개도 안 들어오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어쩜 이렇게 한 개도 안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도 아내한테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객분이 너무 진상이어서 그때 오셨거든요.
좀 입어야겠다. 그랬더니 까짓거 입지 뭐 그랬는데 다음날 주문이 들어와서 미안한데 안 되겠다.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쵸. 아쉽죠. 이게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보면은 국내에서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얼마인데 사실 이 가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가격은 왜냐면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못 구하니까. 맞습니다. 네, 해외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1,500불이다. 네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뭐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굳이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실제로는 못 구하는 상품들이 많죠. 그렇죠. 실제로는 못 구한 상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없는 제품도 물론 잘 팔리지만 한국에 있어도 그리고 최저가가 아닌 것도 팔릴 수 있다. 네 팔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실제로 첫 판매된 제품이 한국에 있었고 심지어 최저가가 아닌데도 팔렸었거든요. 그때는 막 조마조마했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이분이 혹시라도 취소하지 않을까? 막 지인 아니에요, 지인? 아, 네. 지인이 그냥 사준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행히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용기를 가지고 제 마진 지켜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합리적인 선택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셀러가 같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최저가만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는 셀러 한 명만 남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분야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명품도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번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네. 정말 최저가는 소위 이제 깡패일까? 명품을 통할까? 그래서 그 구찌의 특정 제품 잘 나가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마진을 조금 많이 낮춰서 그 플랫폼 내에 최저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치면 제게 제일 먼저 올라오게. 근데 그 제품이 하나 팔렸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만 팔릴 뿐더러 문의가 이거 정품 맞냐? 오히려 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명품은 이제 약간 신뢰가 중요하니까. 배블렌 효과인가? 예, 약간 그래서 최저가로 하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여서 마진을 지키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두 다 가지고 와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건가요? 웬만한 브랜드는 다 되더라고요. 이거랑 연관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명품 브랜드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다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재권 쪽하고는 좀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강의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지재권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도 이제 찾아본 바로는 그냥 제품 흰 바탕에 제품만 있는 것들은 이제 지재권에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대신 이제 모델 컷은 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모델 컷은 아예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명품은 어차피 다 조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가방이 뭐 누가 메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메고 예뻐서 후킹돼서 사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뭐 정말 제 상세 페이지만 딱 보고 어머 이 상품 사고 싶어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지재권에서는 그건 자유롭다고 저는. 진짜 깔끔한데요? 네, 깔끔하죠. 그래서 명품은 업로드 자체는 되게 편해요. 오히려 그냥 공식 홈페이지 가서 상품 사진만 딱 다운받아서 올리고 그리고 키워드를 적을 필요도 없거든요. 명품은 그냥 제품 몇만 딱 올리는 게 정말 진품 같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괜히 뭐 누가 메고 온 가방 막 이런 걸 넣으면 역효과라서 제품 설명도 그냥 심플하게 제품 크기 뭐 이 정도만 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품은 사실 명품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올리는 게 더 쉽고 다른 뭐 일본 구매 대행은 사실 조금 더 똑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더 튀려고 좀 이렇게 하는 반면에 명품은 그럴 필요 없다. 깔끔하게 하면 되고 최저가일 필요 굳이 없다.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객 CS 좀 유두리게 배우고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좀 자본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본금은 초기에 얼마 정도 셨어요?